을 감추는 걸 잘 못해요. 네. 그리고 저는 PC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혐오 발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 네. 여혐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 폄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사 하나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경북 학숙이라고 하는 그 기숙사 같은 데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로 활용하는 그 경북 학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 수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는데 경산시에서 경북 학숙이라고 하는 그 기숙사를 지정을 했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겠죠. 네. 시위하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결론은 무산됐나요? 네, 확실하게?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 환자가 많습니다. 내가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대구시에 있는 중증 환자 포함 환자들을 지금 전국 각지에서 도와주면서 받고 있죠. 서울도 받고 있고 광주도 받고 있고요. 또한 전국에서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철수 선생께서도 네. 장롱 의사 면허를 갖고 음. 대구까지 가셔갖고 또 열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에 굳이 그분이 나와야 되나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 의사 면허는 제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오늘 그 사진 보니까 네네. 간호장교 분이신데 네. 마스크 때문에 이 코가 얼어가지고 네네. 코에다 이렇게 반창고 낀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열일하시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경북 학숙은 무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동네는 10,000명 이상의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래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10,000명이면 많은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 동네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겠죠. 네. 그럼 서울에서는 아무도 치료하면 안 되겠네요. 서울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다 무슨 섬, 무인도 이런 데다가 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심정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이 경산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 동네 말고 경산 내에서도 저쪽에 다른 정부 기숙사 같은 시설이 있으니 그쪽으로 옮겨라. 네. 근데 그쪽 그 공무원 연수원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래요. 그럼 더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과연 가능한 얘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복불복 게임 할 때나 해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73%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지금 온 나라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방역 대책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73%가 나왔어요. 정부가예요? 권영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뭔가요? 아마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앙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대구를 따진다고 하면 대구시장이 네. 뭔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네네. 더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시장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본인들이 뽑은 민선 시장이죠. 네. 일단 그 대구시에는 대구가 200만 정도의 인구인데 맞네요. 법적으로 역학조사관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그건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현재 밝혀진 바로는 대구에는 역학조사관이 1명이 근무한답니다. 2명이 필요한데 1명이요? 네. 그럼 1명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그냥 의사 면허가 없는 시청 공무원이 역학조사를 맡았대요. 초기에. 그 원래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럼 네가 역학조사해 이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선 파악이든 뭐든 하는 역학조사를
그냥 시청 공무원이 한 거예요. 의료법 임시로.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네. 자, 그다음에요. 대구시장은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음. 공무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서 대구시가 예산이 그럼 부족한 동네인가? 대구시가 되게 예산이 적은가 보네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큰 단위 돈을 얘기할 때는 감각이 없어요. 대구 예산이 9조라 그러더라고요. 1년 예산이. 9조요? 네. 9천 뭐 9억 뭐 이런 9조. 9조? 9조. 예산이 근데 적다고요? 정확한 예산은요. 9조 2,345억이에요. 그러니까 9조 2천억. 우리가 그냥 뒷자리를 빼는데 그것도 2천억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런 지자체가 과연 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할까? 그럼 또 이해가 정말 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예산이 요번에 또 드러난 게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관사요. 관사요? 예. 뭐 시장이 뭐 주거로 사용하든 네. 아니면 공무원들이 쓰든 간에요. 그 관사가 대구 MBC 보도에 의하면 처음에 14채라고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오보였습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너무 됐어요. 많이 나온 거죠? 알고 봤더니 17채랍니다. 네. 17이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가 운영하는 관사가 17채입니다. 그런데 네. 권영진 시장이 되기 전에는 한 채도 없었습니다. 아, 그럼 17채를 지으신 거네. 뭐 지으셨던 뭐 매입을 매입을 하셨던 하셨던. 어쨌든 지금 현재 대구시가 운영하는 관사가 17채로 밝혀졌습니다. 관사 살 돈은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갖고 부동산을 투기한 건가라고 악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대구시의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대구시장님은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 가서 많이 일을 하고 오시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으신가요? 네. 7개월 동안에 해외 출장이 8번입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더 가네요. 한 번 조금 더. 그러니까요. 어, 그냥 뭐 일이 많으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요. 네. 그런데 수돗물 파동이 있었고 막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랬던 시기에도 네. 해외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우한 갔다 오신 거 아닌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이제 출장 갔던 그 목록을 보니까 도쿄도청을 방문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도쿄도청 같은 그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 청사로. 뭔가 건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신 분이네. 그래서 시청을 새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아, 관사로 모자라서 이제 아예 청사를 그래서 시청이 건축비가 3천억입니다. 3천억이요? 3천억입니다. 네. 훌륭하시네. 시청에 그렇게 좋은 건물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3천억도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뭐 기존 건물이 철거 직전이라든가 네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땅값 제외하고 3천억입니다. 아, 궁전을 지으시는구나. 시청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또 관사가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관사가 서울에요? 서울에 왜 필요하죠? 뭐 서울 일도 많이 보셔야 되나 보죠, 뭐.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 보고하러 오시나?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고요? 대구시장이? 네네. 왜요? 서울은 좋은 데인가 보죠, 뭐. 슈퍼전파자 아니야 이거? 슈퍼전파자? 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대구 MBC가 이 대구시장 관련된 보도가 많아요. 아무래도 지역 방송이니까. 신천지와 관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쭉 워딩을 편집을 해놓은 뉴스가 있어요. 네. 처음에 이렇습니다. 신천지를 전수조사할 수 없다. 신천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할 수가 없다.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고요? 예. 뭐 그런 초법적인 존재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신천지요. 난 개인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조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초기에.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워딩은
고발 조치하겠다. 그 분위기가 이제 신천지를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잡히니까 네. 지금 와서는 신천지 다 고발 조치할 거고 다 조사할 거고 왜 우리 대구시가 신천지와 관련돼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초기에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였었죠. 신천지였고요. 네. 그때 권영진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 삼기 어렵다. 특정 종교를. 아니 그 공무원을. 그 공무원 아니 확진자인데. 네. 확진자고 숨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의료진들이 50명이 격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방역을 담당하고 치료를 담당해야 되는 의료진 자체를 자가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을 문제 삼기 어렵다. 글쎄요. 이거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수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 MBC의 그 트위터 계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거짓 브리핑 논란. 신천지 교인임을 속이고 근무한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 예방 총괄팀장과 관련해 권 시장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 받았다며 브리핑에서 수차례 강조하지만 확인 결과 팀장은 20일에 신천지 명단 통보되자 21일 자가격리하며 신천지 교인을 알렸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이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서 대조를 하다 보니까 네. 보건소 직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까지 자가격리되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국가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 자기가 위험한 요소들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신천지를 향해서 권영진 시장은 간곡하게 신천지는 이번 주에 예배를 제발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요. 이만희가 왕인가요? 저는 이 초기에 대구시에 분명한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뽑은 시장이 실수 때문에 확산된 걸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나 질병관리본부를 돕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언론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질 않잖아요. 지금 김 선생이 네네. 얘기한 대로 팩트를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일부 언론들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으로 그런 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네. 실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공무원 관련된 그 사안을 제가 좀 정리한 걸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서구 보건 인력이 신천지임을 숨겼고요. 두 번째 대구 달서구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구 경제부시장은 경제부시장 비서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영덕군 공무원은요 신천지인 걸 숨기고 부산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아 자리를 옮겨서.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신천지인 게 그 동네에서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네네. 갖고 있었던 거죠. 상주에서는요 유증상 검사를 받은 보건 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검사 결과를 폐기시켰습니다. 걸릴까봐. 보건 이 확진자다라고 나오면 이거 우리 보건소 난리 나고 다 폐쇄해야 되니까 유증상자인데 그 검사 받았던 기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안동에서는요 그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카페를 열었고요. 경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생활치료시설을. 그런데 그 지사와 시장은 중앙정부한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징징거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 김 선생이 얘기한 걸 보면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잖아요. 안전불감증 하나, 네. 그다음에 신천지의 어떤 그 폐쇄성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정부에 징징거리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불만이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폭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저는 이제 가장 악의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초기에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이 확진 판결을 받으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권영진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 지금 노인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많지요. 네. 근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 보니까 대구 시장이 우리가 뽑은 시장이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시킨 게 원인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대구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초기에 정부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면 어땠을까? 대구를 봉쇄했다면 어땠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구를 봉쇄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정말 너무 악의적인 이 시장이고 또 악의적인 공무원들인데 정말 정은혜비님이 되게 착해갖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대책이 없다. 뭐 다른 얘기가 나올라 그래서 좀 네네. 예. 딱 눈으로 보셨죠. 고품격이니까요. 예. 예.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숙제가 이번에 크게 던져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안고 있으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은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디스전을 하는 거예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 네. 자,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 하나하나, 이런 여론조사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기운 빠지고 정말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대구 경북 좋은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단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목소리다라고 싸잡아서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나. 근데 우리 정부는 정말 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대구 시민 이렇게 감싸야 되고 우리 정부 여당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선한 프레임에 갇혀서 비판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김 선생이 대신 비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할 말은 한다. 오늘만 사는 또 네. 김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순화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시장을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선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시장과 공무원들이 행동하는 걸 봤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대처가 너무 미흡했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 달라고 하고 인력 보내달라고 하고 그럴 거면 대구시장은 앞으로 임명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겠으면 할 거면 네. 임명직으로 바꾸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은 다 실패하고 그래서 재난 어떤 그 등급을 높였잖아요. 위기 단계로. 그게 국가에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대외 뭐 인지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때문에 그렇게 모험을 하는 거죠. 네네. 온 국민이 과도한 지금 공포감에 떨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 동네는 안 됩니다. 치료 시설이. 이런 가치관들이 팽배되어 있는 이 동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답답하다. 물론 해결책은 당연히 없죠. 그냥 답답한 토론. 막말로 거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야 어쩌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계신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지금 돌아가는 판이 어떤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하나 잘못 뽑으면 이렇게 내가 억울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정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대구가 왜 가장 낙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조가 넘는 예산을 쓰시면서도 맞습니다. 정말 대구 경북 지역 가면 특히 대구는 낙후된 광역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지금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가봤어요? 네. 네. 내가 가봤습니다. 아 진중권 때문에 이상한 것만 배웠어요. 가 보고 드리는 네, 말씀이니까 네. 너 대구 가봤니?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시민들이잖아요. 정말 좀 요번에는 마음을 열고 한번 이 대구 지역하고 다른 예를 들면 경기도 하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북도지사 지금 어디가 있나요? 도통 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왜 안 보였냐니까 그 도지사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열일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출퇴근하셨겠죠. 자, 오늘은 좀 듣기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대구 경북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좀 속상해 갖고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오늘 발제 준비했습니다. 네네. 정은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뭐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네요. 김 선생 발제를 듣고 보니까 네네. 이게 빨리 좀 그런 어떤 대립 구도라든가 그런 지형적인 특성에 기댄 그런 정치색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제 발제 그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지켜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싶네요. 시작 단계니까 좀 관망하시면서 여유 있게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합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간에 분명히 우리한테 그 유리한 같은 방향에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십시오. 네네.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이 자한당류의 그쪽 정치 세력이지 우리 안에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92회 방송은요 좀 답답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전국 자체가 너무 어수선한데요. 이렇게 또 힘들 때일수록 웃음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92회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